죄송합니다. 남극 대륙의 최고봉인 빈순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 남극 대륙의 최고봉이 빈순산으로 명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 남극 개발을 할 당시에, 남극 탐험을 할 당시에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중에 칼 빈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의 해군의 발전, 또 해양 탐험의 발전, 또 이제 좀 범위를 좁히면 남극 대륙 탐험, 탐사에 그 엄청난 기여, 지원을 해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1961년도까지 만 50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 중에 29년 동안은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하시면서 미국의 해군 발전, 또 해양 발전, 탐험, 남극 대륙 그 탐사 이런 때 그 미국이 진출하는데 굉장히 법률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남극 대륙의 최고봉을 빈슨이라고 칭하게 됐고요. 빈슨산입니다. 그래서 해발은 4,892m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그 배 크기에 따라서 뭐 니미츠급, 뭐 다른 급 이런 식으로 급이 매겨져 있는데요. 니미츠급 하면 굉장히 상급에 해당이 되는 그 큰 규모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니미츠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중에서 세 번째로 건조된 그 항공모함의 명칭이 칼 빈스노입니다. 칼 빈스노. 그래서 1983년도에 한국의 부산항에 입항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그 9.11 테러의 주범으로 칭해지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사살이 되고 그 육지에다가 그 묻게 되면은 추종 세력들이 계속 그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그 항공모함도 그 칼 빈슨호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칼 빈슨이라는 분이 1961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 생활을 50년 동안 하면서 그 중에 29년 동안 하원의 해양위원장 하면서 많은 그 해군 발전 또 해양 발전에 지원을 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남극 대륙의 최고봉 명칭을 빈슨산이라고 칭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1961년에 정계에서 은퇴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년에 만 98세의 나이로 즉 천수를 누리고 이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칼 빈슨 그 전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대륙 중에 7번째 대륙이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최고봉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푼착자야입니다. 푼착자야. 푼착자야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승리의 산, 뭐 영광의 산 이런 의미랍니다. 영어로는 빅토리어스 마운틴. 그래서 거기 위치는 어디냐면 남태평양의 그 뉴기니 섬이 있습니다. 뉴기니 섬의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 이름이고 서쪽이 인도네시아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푼착자야라는 그런 그 산이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으로 해발 4,884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은 칼날처럼 그 산의 그 형상이 칼날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이는 거기 오르기가 쉽지 않답니다. 해발 고도는 7대륙 최고봉 중에 가장 낮은 해발 4,884m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그 산의 그 형태가 굉장히 그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지고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으면 오르기 어렵다라고 이제
정평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거기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대륙 최고봉을 대륙별로 최고봉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7개 봉우리 중에 전문 등반 기술이 없는 아마추어들은 뭐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테크닉 기술, 등반 기술이 없으면 오르기가 어려운 데가 아시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인 디날리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인 그 푼착자야. 이 세 군데는 체력뿐만 아니라 전문 등반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나머지 4개의 대륙의 최고봉인 첫째, 그 남아메리카의 최고봉인 아콩카과 거기,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그 다음에 유럽의 최고봉인 엘브루스, 그 다음에 남극 대륙의 최고봉인 빈슨산, 이 네 군데는 전문 등반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뭐 고산병에 고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리고 정신력으로 이제 잘 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마추어들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또 뭐 언론에도 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7대륙 최고봉을 말씀드렸고요. 이 7대륙 최고봉을 이제 완등을 한 게 세계 최초가 있고, 또 우리나라 분 중에 또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까 이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초로 완등한 분은 1986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분은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인 그 라이놀트 메스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세계 최초로 1986년에 완등하신 분이고요. 거기에다가 두 자를 합해가지고 히말라야 8,000m급 16자를 세계 최초로 완등하신 분은 2007년에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엄홍길 대장께서 16자를 세계 최초로 완등하신 분이라고 전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7대륙 최고봉을 세계 최초로 완등하신 분은 1985년도에 미국의 탐험가 리처드 베스라는 미국의 탐험가가 1985년도에 7대륙 최고봉을 세계 최초로 완등하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 중에 김홍빈 산악대장이라고 계십니다. 김홍빈 산악대장은 이분은 1991년도에 그 북미의 최고봉인 디날리봉을 등반하시다가 그 디날리봉이 굉장히 기상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반하시다가 열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다 열 손가락을 절단하셨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신데요. 이분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셨답니다. 그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또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히말라야 14자 중에 13번째로 그 카셔부름 일봉이라고 그 봉우리를 작년 2019년도에 히말라야 14자 중에 13번째로 봉우리로 이제 오르셨고, 올해 즉 2020년에 14자 중에 마지막 봉우리인 14번째 봉우리로 브로드피트를 오를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브로드피트를 오르게 되면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장애인으로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세계 최초로 완등하신 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김홍빈 산악대장이시고 저 광주 광역시 이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홍빈 산악대장은 7대륙 최고봉 장애인으로서 7대륙 최고봉을 세계 최초로 2009년도에 완등하셨고, 올해 이제 히말라야 14자 중에 이제 마지막 봉우리인 브로드피트를
오르시게 되면 히말라야 8,000m급 14좌도 장인으로서 세계 최초의 완등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대륙 최고봉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7대륙 최고봉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8,000m급 14자는 그야말로 그 전문 등반가들이 주로 도전하는 영역인 것 같고요. 일반에서 7대륙 최고봉은 일곱 개 대륙의 최고봉 중에 세 개 대륙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나 디날리나 푼착자야, 여기는 그야말로 전문 등반가들이 오르시는 거지만 나머지 네 개 봉우리 아콩카과 킬리만자로, 엘브루스산, 빈슨산, 이 네 군데는 저 같은 아마추어들도 정신력으로 체력으로 무장하고 고소 적응이 잘 된다면 그 후자의, 즉 나머지 네 개의 봉우리는, 네 개 대륙의 그 최고봉은 저 같은 사람도 오를 수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 7대륙 최고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감사합니다.